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68년을 살아온 한 여자가 어젯밤 우연히 발견한 10년 전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에는 지금은 헤어진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갑자기 떠오른 기억 하나였습니다. 그날 그 남자가 처음 자기에게 말을 걸었을 때 자신이 한 대답이 단 3글자였다는 것. 그 3글자가 뭐였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3글자가 6개월 뒤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혹시 믿으시나요? 고작 3글자가 인생을 바꾼다는 걸. 재혼이요?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에요? 혼자 사는 게 편한데, 부모도 형제도 남남인데 남자는 뭐하러 들여요?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 가지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시니어 연애는 큰 사건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걸. 작은 파동 하나가 당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그걸 나비 효과라고 부릅니다.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하면 지구 반대편에 태풍이 온다는 그 나비 효과 말입니다. 사랑도 똑같습니다. 특히 시니어 연애는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처럼 큰 기회를 기다릴 수 없으니까요. 작은 움직임,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표정 하나가 전체 흐름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진실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인생에 나비 효과가 있다는 건 알지만 사랑에도 나비 효과가 있다는 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걸 명확히 보여드릴 겁니다. 시니어 연애를 완전히 뒤바꾸는 7가지 작은 파동에 대해, 그리고 그 파동 중 하나가 당신의 다음 사랑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70살에 새로운 사랑을 만나고 왜 어떤 사람은 평생 혼자 남는지. 그 차이가 거창한 용기나 대단한 행운이 아니라 고작 3초짜리 말 한마디, 1% 변화 하나, 10초의 인내 하나, 그런 사소한 것들에서 갈린다는 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작은 선택 하나가 6개월 뒤 완전히 다른 미래를 만들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1세 박미선 씨 이야기입니다. 미선 씨는 3년 전 45년을 함께 산 남편을 심근경색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2년 동안은 그냥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는 게 믿기지 않고, 저녁이면 혼자 밥상을 차리는 게 서럽고, 밤에 잠들기 전이면 45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자 미선 씨는 생각했습니다. 남은 시간도 얼마 없는데 조용히 살다 가야지.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미선 씨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복지관이라도 다녀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잖아요. 미선 씨는 마지못해 복지관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시간이나 때우려고 별 기대 없이 간 거였습니다. 첫 수업 날 미선 씨는 교실 뒤쪽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눈에 띄고 싶지 않았고 누구와 말 섞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 보내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시작되기 5분 전 한 남자가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74세쯤 되어 보이는 말끔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교실에는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앞쪽에도 있었고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이상하게도 미선 씨 바로 옆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선 씨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왜 하필 여기 앉지? 빈자리 많은데. 하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이 수채화 기법을 설명했습니다. 미선 씨는 붓을 들고 캔버스에 물감을 찍었습니다. 처음이라 서툴렀습니다. 물감이 번지고 색이 뒤섞이고 영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 남자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색감이 참 좋으시네요. 미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좋다는 건지, 자기가 그린 건 엉망인데. 미선 씨는 당황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딱 그 한 글자.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미선 씨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방금 3글자가 아니라 한 글자만 대답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선택이 6개월 뒤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도 몰랐습니다. 만약 미선 씨가 그때 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아무 대답도 안 했다면요? 하나의 선택이 하나의 미래를 만들고 다른 선택이 완전히 다른 미래를 만듭니다.
미선 씨가 짧게 네 한 글자만 대답한 건 관심 없다는 신호도 아니었고 무뚝뚝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황해서였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낯선 남자에게 칭찬받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45년 동안 미선 씨를 칭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밥을 해도 당연하고 집을 치워도 당연하고 뭘 해도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낯선 남자가 색감이 좋다고 하니까 미선 씨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그냥 짧게 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시는데 진심이 느껴지네요. 그 말에 미선 씨는 손을 멈췄습니다. 진심이 느껴진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 미선 씨는 남자를 슬쩍 보았습니다. 남자는 자기 캔버스를 보며 조용히 물감을 칠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한 말이 그냥 지나가는 인사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느낀 것 같았습니다. 미선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레는 것도 아니고 불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 수업이 끝나고 미선 씨는 서둘러 가방을 챙겨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또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복지관 카페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미선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거절해야 하나, 수락해야 하나, 이 나이에 무슨 차, 그냥 집에 가는 게 낫지.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네, 좋아요. 이게 두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미선 씨가 거절했다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자기도 모르게 수락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로워서? 아닙니다.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나한테서 뭘 본 걸까? 색감이 좋다니, 진심이 느껴진다니, 7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들, 그게 궁금했습니다. 두 사람은 복지관 1층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남자가 커피를 주문하고 미선 씨는 유자차를 주문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김동수라고 합니다. 작년에 아내를 떠나보내고 올해부터 이 복지관 다니기 시작했어요. 미선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자기 자랑부터 하거든요. 나 어디 살고, 자식이 뭐하고, 손주가 몇이고, 그런 이야기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아내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것도 담담하게. 미선 씨도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박미선이에요. 3년 전에 남편을 보냈고 딸이 권해서 여기 나오게 됐어요. 동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셨군요.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그 말에 미선 씨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외로웠냐는 질문이 아니라 외로웠겠다는 공감. 그 미묘한 차이가 미선 씨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요즘 날씨 이야기, 복지관 프로그램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평범한 대화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미선 씨는 그 평범한 대화가 45년 동안 남편과 나눴던 어떤 대화보다 편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수 씨는 미선 씨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고 자기 얘기로 돌리지 않았고 그냥 들었습니다. 진짜로 들었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조용히 웃으며 그렇게 들어주는 사람. 미선 씨는 난생 처음 만났습니다. 차를 다 마시고 헤어질 때 동수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겠죠? 미선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요. 이게 세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환해진 것 같기도 하고 부드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착각인가?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야? 미선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사람 만나서 기분이 좋은 거야.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다음 주 수업날 미선 씨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왜 일찍 왔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니 동수 씨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를 보자 동수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저도 일찍 왔어요. 미선 씨는 왠지 모르게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나이에 이게 뭐람? 70 넘어서 얼굴이 빨개지다니.
수업이 끝나고 두 사람은 또 카페로 갔습니다. 그게 일종의 약속처럼 되었습니다. 말로 정한 건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동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 씨,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면 이번 주말에 미술관 갈래요? 좋은 전시한다던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미선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뭐지? 이건 데이트 아닌가? 근데 이 나이에 데이트라니. 미선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동수 씨가 덧붙였습니다. 물론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친구끼리 나들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괜찮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동수 씨는 먼저 일어났습니다. 억지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미선 씨는 혼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갈까 말까? 이게 맞나 아닌가? 그날 밤 미선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이 나이에 남자 만나는 게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거절하기 싫었습니다. 동수 씨를 만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미선 씨는 동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좋아요. 같이 가요. 이게 네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미선 씨 인생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두 사람은 인사동 한 갤러리로 갔습니다. 동수 씨는 미선 씨를 자연스럽게 대했습니다. 손을 잡지도 않았고 팔짱을 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서 같이 걸었습니다. 전시를 보면서 그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그림 색감이 좋네요. 저 그림은 뭔가 슬퍼 보여요. 그런 평범한 대화들. 점심은 근처 국밥집에서 먹었습니다. 동수 씨가 물었습니다. 뭐 드실래요? 저는 순댓국 먹을 건데. 미선 씨도 같은 걸 시켰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동수 씨가 말했습니다. 미선 씨는 참 편한 사람이에요. 편하다니요. 내 같이 있어도 긴장되지 않아요. 그냥 편해요. 미선 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뭔가 애쓰지 않아도 되고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있어도 되는 느낌. 그게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인사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동수 씨가 물었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좀 더 걸을 만하세요? 미선 씨는 추웠지만 더 걷고 싶었습니다. 괜찮아요. 좀 더 걸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걷다가 카페에 들어가 차를 마셨습니다. 동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선 씨, 저 오늘 정말 좋았어요. 미선 씨도 좋았어요. 그죠? 저도 좋았어요. 동수 씨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가끔 이렇게 만나는 거 어떨까요? 재혼이나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서로 좋은 친구로 편하게 만나는 거요. 미선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친구라고 했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친구 이상이라는 걸. 미선 씨는 잠시 생각하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좋겠어요. 이게 5번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미선 씨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선 씨의 5가지 선택을 봤습니다. 첫째, 내 한 글자. 둘째, 차 한 잔 수락. 셋째, 다음 주에 또 보자. 넷째, 미술관 가자. 다섯째, 계속 만나자. 이 5가지 선택 하나하나가 모두 작은 것들입니다. 거창한 용기도 필요 없었고 대단한 결심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순간순간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한 것들. 그런데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미선 씨가 첫 번째 선택에서 네 대신 아무 대답도 안 했다면 어땠을까요? 두 번째 선택에서 차를 거절했다면요? 세 번째 선택에서 다음 주에 안 나왔다면요? 아마 지금의 관계는 없었을 겁니다.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미래를 바꿨습니다. 이게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나비 한 마리 날갯짓이 태풍을 만들듯이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특히 시니어 연애에서는 이 나비 효과가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70 넘어서는 한 번 한 번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작은 선택이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니어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사랑 고백이 아니라 작은 인사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열정적인 데이트가 아니라 조용한 차 한 잔에서 시작됩니다. 영원한 약속이 아니라 다음 주에 또 보자는 가벼운 인사에서 시작됩니다. 미선 씨와 동수 씨의 관계는 그렇게 천천히 깊어져 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나기도 하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가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았습니다. 어느 날 미선 씨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미선 씨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응, 복지관에서 좋은 친구 생겼어. 딸이 눈치 빠르게 물었습니다. 친구요? 남자친구예요. 미선 씨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 그냥 친구야. 이 나이에 무슨 남자친구?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그 말에 미선 씨는 뭔가 허락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도 행복해도 되지. 이 나이에도 사랑해도 되지. 미선 씨는 동수 씨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이 우리 관계 눈치챈 것 같아요. 동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들도 아는 것 같아요. 자꾸 요즘 아빠 밝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숨길 필요도 없고 과시할 필요도 없고 그냥 편하게 자연스럽게 서로를 만나는 것. 그게 시니어 연애의 모습이었습니다. 재혼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집에서 살고 각자 자기 생활을 하고 가끔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딱 좋았습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미선 씨와 동수 씨는 서로에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만나야 한다는 강박도 없었고 항상 연락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습니다. 그냥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고 그렇게 자유로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끈끈해졌습니다. 강요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시니어 연애의 역설입니다. 젊을 때는 서로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놓칠까봐 불안했고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붙잡았고 더 자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연애는 다릅니다. 서로를 놓아주면서도 함께 있습니다. 떠날 자유를 주면서도 머물기를 선택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랑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다. 미선 씨와 동수 씨는 서로를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잘 돌봤습니다. 미선 씨는 동수 씨를 만나면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수채화 실력도 늘었고 옷차림에도 신경 쓰게 되었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동수 씨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동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선 씨를 만나면서 자기 관리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운동도 시작했고 책도 더 많이 읽었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미선 씨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두 사람이 각자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니까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시니어 연애의 핵심입니다. 상대를 통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채워가는 것. 그 과정에서 서로가 좋은 동반자가 되는 것. 1년이 지났을 때 미선 씨는 깨달았습니다. 동수 씨를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예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견디며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늘은 뭐 하지? 그런 생각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동수 씨 만나는 날이네. 뭐 입고 나갈까? 어디 가볼까? 그런 생각들. 삶에 기대가 생겼습니다. 미래가 생겼습니다. 70 넘어서도 아직 인생이 남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동수 씨를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45년 동안 미선 씨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동수 씨 앞에서는 그냥 미선이었습니다. 역할이 아니라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우리는 평생 역할을 수행하며 삽니다.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할머니로 그렇게 역할만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 사람이지? 이런 질문들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동수 씨를 만나면서 이 질문들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 나는 조용한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 나는 깊은 대화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다. 미선 씨는 71세에 그 과제를 해냈습니다. 동수 씨를 통해서가 아니라 동수 씨와 함께하면서 자기 자신을 찾았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맨 처음 질문. 미선 씨가 동수 씨에게 처음 한 대답이 몇 글자였다고 했죠? 3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글자였습니다. 네, 딱 그 한 글자가 6개월 뒤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미선 씨가 아무 대답도 안 했다면요? 만약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면요? 만약 네, 괜찮아요 라고 거절의 뉘앙스로 말했다면요? 지금의 관계는 없었을 겁니다. 고작 한 글자. 네, 그 한 글자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이게 나비 효과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대부분은 사소한 선택들입니다. 어떻게 대답할까? 어디 앉을까? 누구와 이야기할까? 이런 것들. 그런데 그 사소한 선택 중 하나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볼까 말까? 오늘 복지관에 나갈까 말까? 저 사람에게 인사할까 말까? 그 선택 하나가 6개월 뒤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시니어 연애를 바꾸는 7가지 작은 파동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3초 인사. 오늘 날씨 좋네요. 그림 잘 그리시네요. 이런 짧은 인사 하나가 6개월 뒤 다시 만나게 되는 인연의 첫 실입니다. 둘째, 1% 변화. 오늘 립스틱 한번 발라볼까?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볼까? 작은 스카프 하나 둘러볼까? 이런 작은 변화가 상대 뇌의 필터를 뚫습니다. 셋째, 천천히 말해주세요. 시니어 남성은 나이 들수록 말이 느려지고 불안해집니다. 천천히 말해주세요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넷째, 10초만 더 듣기. 사람은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10초의 인내가 10년의 인연을 만듭니다. 다섯째, 고맙습니다 한마디. 감사 표현은 보상 신호라 상대는 더 자주 더 깊게 행동하게 됩니다. 작은 고맙습니다가 관계 전체를 움직이는 모터입니다. 여섯째, 나는 이게 좋아요. 자기 취향을 말하는 것. 나는 된장찌개가 좋아요. 나는 이 색깔이 좋아요. 이런 작은 표현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일곱째, 덕분에 편안해졌어요. 이 말 한마디가 가장 강력한 파동입니다. 시니어 남성에게 이 말은 정체성 전체를 인정받는 말입니다. 이 말 한 줄로 그는 당신을 편안한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편안한 사람에게 인간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7가지 모두 작은 것들입니다. 거창한 용기가 필요한 것도 대단한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순간순간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흐름을 만듭니다. 미선 씨가 그랬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큰 것을 이룰 수 없다. 시니어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파동을 무시하면 큰 사랑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재혼이 답이 아닙니다. 연애가 답도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인생은 원래 혼자인 거니까요. 자식도 형제도 결국 남남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면 혹은 이미 만나고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시니어의 사랑은 큰 사건으로 오지 않습니다. 작은 파동으로 옵니다. 3초 인사, 1% 변화, 10초 인내, 고맙습니다 한마디. 이런 것들이 당신의 다음 사랑을 결정합니다. 미선 씨는 지금 동수 씨와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집에서 살고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고 가끔 여행도 가고 그게 딱 좋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선 씨는 이제 자기 자신을 아니까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자기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옆에 그런 자신을 이해해주는 편안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다음 사랑도 작은 일에서 시작될 겁니다. 오늘 나가는 복지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 사람, 오늘 산책길에서 스쳐 지나간 그 사람, 오늘 카페에서 옆자리에 앉은 그 사람, 그중 한 사람에게 작은 인사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편안해요. 이런 짧은 말 하나가 6개월 뒤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나비 한 마리 날갯짓이 태풍을 만들듯이 당신의 작은 선택 하나가 새로운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늦은 나이의 사랑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나비의 날갯짓에서 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곁에 작은 파동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파동을 느끼세요. 그 파동에 응답하세요. 작은 인사로, 작은 미소로, 작은 말 한마디로 그게 당신의 다음 사랑을 결정할 겁니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70 넘어서도 여전히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전히 설렐 자격이 있습니다. 여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작은 파동을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큰 인생을 만듭니다. 미선 씨가 그랬듯이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한 글자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비 효과는 지금도 당신 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